사우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스포츠 투자국의 사드 알마리드입니다. 리야드 스포츠 투자국 42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도 어김없이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 사이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인이 새겨진 황금빛 만년펜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 펜으로 세기의 계약서에 사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회의실 벽면 전체가 지난 2년간 제가 일궈낸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호날두가 알나스르 유니폼을 처음 입고 리야드 킹 파하드 국제 경기장에서 8만 명 관중 앞에 선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경기장은 마치 축제 같았죠. 사우디 국기와 포르투갈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 장관은 정말 장대했어요. 그 옆에는 카림 벤제마가 아리티아드 소속으로 첫 골을 넣으며 환호하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고, 네이마르가 아릴랄 팬들과 함께 찍은 셀카도 액자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사우디 축구 역사를 바꾼 역사적 순간들의 기록물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슴 뿌듯한 건 회의실 정중앙에 걸린 특별한 액자였습니다. 국왕과 왕세자께서 직접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우디 축구 르네상스의 설계자라는 칭호를 받던 그날, 온 왕국이 제 이름을 외쳤던 그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국왕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알마리드, 자네 덕분에 전 세계가 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 더 이상 우리는 모래와 기름만의 나라가 아니야. 이제는 축구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어.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던 기억이 생생해요. 제 인생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지난 32년간 국제 투자업계에서 몸담으며 쌓아온 모든 경험이 이 한 문장에 집약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명문 클럽 선수든, 남미에 떠오르는 신성이든, 아프리카에 숨겨진 보석이든, 결국엔 모두 적절한 숫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물론 처음엔 다들 거절부터 하죠. 자존심이니 명예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 그 천문학적 숫자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180도 바뀌고,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지고, 갑자기 재고해보겠다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본성이란 게 참 흥미로워요. 이날도 어김없이 핵심 참모진들이 회의실에 집결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 8명이 모인 이 자리는 사우디 스포츠 투자의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모두들 손에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는데, 표지에 아시아 마케팅 전략 2025 극비자료, 문구가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드님, 오늘 정말 혁신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핵심 인물인 압둘라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15년간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그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럽과 남미에만 집중했지만 진짜 보물창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압둘라가 잠시 숨을 고른 후 힘주어 말했어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손흥민.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그 한국인 선수 말이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는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유럽 무대에서는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압둘라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드님, 손흥민은 단순한 아시아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축구 황제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국보급 대우를 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존경받는 라이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거든요.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상세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숫자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연간 축구 관련 소비 시장이 무려 15조 원 규모였거든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일본은 더 큽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파이살이 보충 설명을 시작했어요. 18조 원 규모의 시장이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합치면 무려 5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럽 주요 5개국 시장과 맞먹는 규모예요.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인 야지드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손흥민의 팬덤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한국어로 응원가를 부르고, 미국에서는 한국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연 3%에서 4% 성장에 그치고 있지만, 아시아는 연평균 12%에서 15%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프리미어리그 시청률은 지난 5년간 무려 250% 증가했어요. 스크린에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완벽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그 역사적인 경기. 맨체스터 시티의 견고한 수비를 뚫고 터뜨린 환상적인 결승골. 아스날과의 치열한 북런던 더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까지. 각 장면마다 한국어로 된 뜨거운 응원 구호가 자막으로 나타났는데, 그 열정과 에너지가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대한민국, 손흥민, 코리아 파이팅 같은 구호들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메우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움직이면 5천만 명의 한국인이 함께 움직입니다. 압둘라의 설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1억 2천만 명, 동남아시아의 6억 명,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수억 명의 축구팬까지 관심을 갖게 되죠. 이는 호날두나 메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독특한 영향력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손흥민이 출전하는 토트넘 경기의 한국 평균 시청률은 무려 18.3%였고, 중요한 경기에서는 2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대 스포츠 중계 시청률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일본에서도 10.7%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전체로는 평균 6.8%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북미 시장 전문가인 3위가 추가했어요.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는 미국 내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도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더욱 놀라운 건 상업적 가치였어요. 손흥민 관련 상품 매출만 연간 4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창업부문 담당자인 무함마드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유니폼, 축구화, 각종 굿즈는 물론이고, 그가 광고하는 제품들의 매출 증가율도 평균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는 개인 선수로서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충성도입니다. 브랜드 전략팀의 알리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손흥민 팬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93%에 달합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한번 팬이 되면 평생 팬으로 남는다는 의미죠.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정말 처음 접하는 것이었거든요.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IT 전략팀의 하킴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2,800만 명이고, 하나의 게시물당 평균 좋아요 수가 150만 개를 넘어섭니다. 이는 메시나 호날두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팬들의 참여도입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라시드가 보충했어요. 손흥민의 게시물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댓글이 달립니다. 이는 그의 팬덤이 정말 글로벌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런 보물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구 중심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인 하산이 반성하는 투로 답했어요.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같은 전통적 슈퍼스타들의 화려한 명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숨겨진 거인을 놓쳤던 거죠. 더 중요한 건 문화적 파급력입니다. 문화전략 담당자인 파리드가 핵심을 짚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와 함께 한류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크린에는 손흥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 장면, K-팝 아이돌들과 함께한 광고,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그는 축구장 밖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경제적으로도 측정 가능합니다. 경제분석팀의 나세르가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덕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3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참모진 모두의 눈빛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느껴졌어요. 지난 2년간 함께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영입들을 모두 성공시킨 우리였으니까요. 정말 만약에 손흥민을 사우디 리그로 데려올 수 있다면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압둘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사우디 리그 중계권 계약을 위해 줄을 서게 될 거고,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 지역까지도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리그에만 집중되었던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관광 마케팅 전문가인 오마르가 더욱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관광 효과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한국에서만 연간 50만 명 이상이 손흥민 경기를 보러 사우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에서도 30만 명, 동남아시아에서 20만 명이 추가로 방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비전 2030의 관광산업 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거예요. 중계권 수익만으로도 엄청날 겁니다. 재무담당자인 아흐메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시아 지역 중계권을 모두 합치면 연간 3조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여기에 유럽과 미주까지 포함하면 5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우디 리그 전체 수익의 8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제 머릿속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사우디가 더 이상 중동의 지역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축구 리그로 발돋움하는 모습 말이에요. 유럽 축구가 수백 년간 쌓아온 전통과 아성에 당당히 도전하는 새로운 축구, 강국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우디가 아시아의 심장을 완전히 차지한다면, 아니 전 세계 축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면, 세계 축구 지도 자체를 새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의 열기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이번에도 우리의 무기인 돈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는 강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지난 2년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호날두 영입을 성공시켰고, 이어서 벤제마와 네이마르까지 연달아 데려왔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손흥민 영입 프로젝트를 공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힘찬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프로젝트명은 K 프로젝트로 하죠. K는 코리아의 K이자 킹의 K입니다. K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리야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극비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42층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리야드 시내 야경이 마치 제 야심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새로운 사우디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기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전략 보고서 1차라고 적힌 표지 아래로 놀라운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 팀이 밤낮 없이 분석한 결과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완벽한 로드맵이 완성되었습니다. 차드님, 드디어 구체적인 제안 패키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압둘라가 상기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숫자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연봉만 하나로 무려 1천억 원이었거든요. 이는 호날두가 받는 연봉보다도 30% 높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본 연봉 외에 광고, 수익 보장금으로 연간 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창업팀의 무함마드가 자세한 내역을 설명했어요. 손흥민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거 혜택부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리야드 최고급 주거지역에 1만 평 규모의 저택을 무상 제공하고, 가족 전용 보안팀과 개인 셰프, 운전기사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생활지원팀의 야지드가 덧붙였어요. 특별 혜택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개인 전용기 연간 50회 이용권,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는 모든 교통비 지원,
그리고 가족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전액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복리후생 담당자인 파리드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디테일한 케어였어요. 단순히 돈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선수와 가족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죠. 호날두보다 높게, 벤제마보다 화려하게, 네이마르보다 안정적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슬로건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실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적극적이던 압둘라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거든요. 차드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흥민은 지금까지 우리가 영입했던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는 모두 커리어 말기에 새로운 도전을 원했던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목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 분석팀의 하산이 더 구체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돈만으로는 설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없이 많은 협상을 성사시켜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상징도 결국 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면 모든 상징은 무너집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실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1년 호날두를 영입할 때도 처음엔 모든 언론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가 사우디에 갈 리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제시한 조건 앞에서 호날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팀원들을 안심시켰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존심이니, 꿈이니, 영예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략 수립이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로 한국 언론을 통해 사우디 제안서를 살짝 흘려보겠습니다. 미디어 전략팀의 라시드가 계획을 발표했어요.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겠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사우디 구단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흘릴 예정이에요. 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미디어 플레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호날두 때도, 벤제마 때도, 네이마르 때도 모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 후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거든요. 팬들이 먼저 궁금해하고 설레게 만든 다음 선수 본인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구조였어요. 2단계는 유럽 중개권 관련 업체들과의 비밀 접촉입니다. 사업개발팀의 3위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에 온다면 아시아 시청률이 얼마나 증가할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예정이에요. 흥미롭군요.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보다 50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위의 답변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만약 손흥민이 사우디리그 경기에 출전한다면 한국에서만 시청률 2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유럽 중개권 업체들도 우리 편이 될 거였어요. 결국 그들도 비즈니스맨이니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3단계는 손흥민 측과의 직접 접촉입니다. 제가 마지막 단계를 설명했어요. 런던에서 비밀리에 만날 예정이에요. 언제 출발하시나요?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전용기로 출발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야 성공률이 높아져요. 사실 저는 이미 런던에 고급 호텔을 예약해두었고 손흥민의 에이전트와도 예비 미팅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우디 투자 관련 일반적인 미팅이라고 명목을 정해두었지만 실제로는 손흥민 영입을 위한 첫 번째 정식 제안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안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계약팀의 나세르가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1단계는 기본 조건 제시, 2단계는 특별 혜택 추가, 3단계는 최종 결정타 제시죠. 1단계 기본 조건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연봉 1천억 원에 각종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간 총 수입이 1,500억 원에 달했거든요. 이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최고 수준이었어요. 2단계 특별 혜택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한국문화센터 건립 지원금 100억 원,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 설립 지원금 50억 원, 그리고 한국 관련 자선사업 지원금 30억 원까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까지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3단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사우디 축구의 얼굴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사우디 리그의 글로벌 앰베서더 역할을 맡기고 모든 마케팅 활동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정도면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흥민이 아무리 특별한 선수라고 해도 결국 인간이에요. 이런 조건을 거절할 선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한번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눈빛에서 이번에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만약 손흥민이 처음에 거절한다면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인가요? 압둘라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거절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제안의 매력을 깨닫게 될 거예요. 토트넘에서의 한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천장,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들 말이죠. 실제로 호날두도 처음엔 우리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맨유에서 더 뛰고 싶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6개월 후에는 스스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손흥민이 처음에 거절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처럼 찬란해 보였어요. 이번에도 나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2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영입을 성공시킨 저였으니까요. 손흥민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적절한 가격과 조건의 문제일 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탔습니다. 런던까지는 약 7시간의 비행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손흥민 영입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어요.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조건을 제시할지, 그리고 만약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모든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손흥민,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반드시 사우디로 데려갈 것이다. 런던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역사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형 유리창 너머로 런던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화창했어요. 드디어 손흥민의 대리인과 직접 만나는 순간이 왔거든요. 손흥민의 대리인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15년간 유럽 축구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라는 소개를 받았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부터 이번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천만에요.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최대한 친근하게 응답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에는 Project K, A New Legend Begins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내용물도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총 50페이지에 걸쳐 손흥민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기본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연봉은 하나로 정확히 1천억 원입니다. 이는 현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대리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추가로 광고 수익 보장금 300억 원,
각종 보너스 200억 원을 더해서 연간 총 수입은 1,50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건들을 나열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의 반응이었는데 제가 특별 혜택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대리인의 눈빛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리야드 최고급 주거지역에 1만 평 규모의 저택을 무상 제공하고 개인 전용기 연간 50회 이용권, 가족 전체의 교육비와 의료비 전액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문화센터 건립 지원금 100억 원,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 설립 지원금 50억 원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대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네요.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제안은 처음 받아봅니다. 대리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누구든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대리인의 다음 말이 제 기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손흥민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이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제안서를 보자마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룰 것이라고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아직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기록을 세우고 싶어 해요. 대리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5천만 한국인의 자부심과 희망이 그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사우디에서 제시하신 조건들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대리인이 다소 누그러진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가치들 말씀이신가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첫째는 경쟁이에요.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둘째는 역사예요.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대리인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문화적 책임감이에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협상과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조건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건을 더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연봉을 1,200억 원으로 올리고 각종 혜택도 추가로 더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리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드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더 크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천억을 거부한다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혹시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물론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답변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대리인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혼자 남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멍하니 템스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투자업계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 1천억 원을 거절한다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으로 리야드에 있는 팀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압둘라, 첫 미팅이 예상과 달리 흘러갔어. 좀 더 강력한 제안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공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거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리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 5천만 한국인의 자부심과 희망. 이런 말들이 제게는 완전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사우디 오일머니 거부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신문들을 훑어보는데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손흥민을 칭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돈보다 꿈을 선택한 진정한 축구선수. 오일머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킨 손흥민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영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호날두는 돈을 택했지만 손흥민은 명예와 꿈을 택했다고 비교하며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알림들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리스펙 손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었고 수많은 축구팬들이 손흥민의 결정을 지지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제가 당황스러워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당한 선수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기회를 놓쳤다거나 현실을 모른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손흥민의 선택을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급히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호날두도, 벤제마도, 네이마르도 모두 결국 우리 조건에 수긍했는데 손흥민만 다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공식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리야드에 도착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자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답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천억 원을 거절했다고요? 무함마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팀원들을 격려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의구심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런던에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전 세계 언론들의 실시간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헤드라인이 저에게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사우디 천문학적 제한 거부로 전 세계 화제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 언론들도 모두 손흥민의 결정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모든 기사들이 손흥민을 돈보다 명예를 선택한 진정한 스포츠맨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선택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오일머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진정한 스포츠맨십. 손흥민이 보여준 한국인의 자존심. 같은 표현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물론이고 소셜미디어 전체가 손흥민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손흥민.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래서 손흥민을 사랑하는 거야.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켜줘서 고마워. 1천억을 거절하다니. 정말 대단한 선수다. 같은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열풍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축구팬들도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을 존경한다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었어요. 특히 영국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손흥민이 돈보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 영상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백인 팬들이 한국 국기를 흔들며 손흥민,
손흥민을 외치는 장면은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제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차드님, 트위터에서 손흥민을 존경한다는 키워드가 전 세계 인기 검색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4시간 만에 500만 개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500만 개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는 손흥민의 과거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급상승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지난 30년간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보통은 거액을 제안받은 선수가 거절하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거나 후회할 거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압둘라가 긴급히 보고하러 들어왔어요. 차드님, 큰일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손흥민에게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미국에서? 네. 로스앤젤레스 FC가 손흥민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봉은 우리보다 낮지만 미국 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아시아계 선수로서 미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이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급히 뉴스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의 발표 직후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현지 미국인들까지 환호하며 축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갔을 때보다도 뜨겁다고 합니다. 압둘라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서 한국어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있대요.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어디라도, 꿈속에라도, 널 따라가 LAFC 사랑해. 라는 구호가 미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광경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계가 아닌 현지 미국인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손흥민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현지 언론들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건 메시 때보다 뜨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선수 영입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라고 하네요. 미디어팀의 라시드가 보고했어요. 실제로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국 식당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 주문량이 평소보다 300%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분석팀의 파리드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 대학교들이 한국어 강좌를 추가 개설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압둘라가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유럽 언론들이 우리와 로스앤젤레스 FC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냈는데 내용이 정말 뼈아픕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기사 제목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팬심을 얻었고 사우디는 돈만 남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사우디는 돈으로 스타를 사왔지만 진짜 영웅은 오지 않았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FC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브랜드 가치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케팅팀의 무함마드가 씁쓸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손흥민의 사우디 제한 거부로 인한 우리 리그의 브랜드 손실이 약 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우디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는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지만 상당수가 우린 슈퍼스타를 사왔지만 진짜 영웅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국민들마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오일머니를 거부한 최초의 선수라는 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 밈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백인 팬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한국어 응원가를 부르는 장면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분석팀의 야지드가 보고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지지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각자의 언어로 손흥민을 존경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국어로 손흥민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축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차드님? 압둘라가 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공식이 아니다.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환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걸까요?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 영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받아보는 언론 브리핑은 점점 더 참혹해졌어요. 사우디 축구에 대한 전 세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리야드 스포츠 투자국 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제게 신뢰를 보내던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과 실망이 섞인 눈빛들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드, 이번 손흥민 사건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사회 부회장인 파하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간 저와 함께 일해온 동료였지만 오늘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릴랄, 알라스르, 아리티아드 구단 임원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손흥민 영입 실패로 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파하드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구단 임원들의 성명서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축구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다. 아시아 마케팅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 책임자 문책, 불가피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PIF 국부펀드 이사회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손흥민 영입 실패로 인한 추정 손실액이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히 영입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개권 수익, 관광 수익, 브랜드 가치 하락까지 모든 것을 종합한 수치였어요. 3조 5천억 원이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무담당 이사인 압두라지즈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지역 중개권 업체들이 계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손흥민 없는 사우디 리그에는 기존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서요. 이 소식은 정말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아시아 중개권 수익은 우리 리그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마케팅 이사인 술탄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스폰서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마케팅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유죠. 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십 수익까지 날아간다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거든요. 차드, 솔직히 말해보세요. 파하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손흥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해서 손흥민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제안이 정중하게 거절당했었거든요. 연봉을 1,500억 원까지 올려도 각종 특별 혜택을 추가해도 답변은 동일했어요.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인생 철학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파하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신히 답했어요.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수도. 시간이요? 압두라지즈가 비웃듯 말했어요. 차드, 현실을 보세요. 손흥민은 이미 로스앤젤레스로 갔어요. 전 세계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고 우리는 돈만 많은 바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보였을까요?
돈만 많고 진짜 가치는 모르는? 회의가 끝나고 제 개인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벽에 걸린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의 사진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과연 이들이 진짜 영웅일까? 아니면 그냥 돈에 이끌려온 용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반응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사우디는 돈으로 스타를 사지만 존경은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의 평가가 가혹했습니다. 진정한 축구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손흥민이 증명했다는 식의 논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우디 국영 방송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정부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던 국영 방송조차 손흥민은 돈보다 크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는 보고였어요. 이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부와 직원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를 무조건 따르던 압둘라까지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사드님, 죄송하지만 이번 전략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는 모두 개인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선수였던 거죠. 압둘라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욕망은 자극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 자부심이나 문화적 사명감 같은 건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입단 발표 당시 했던 인터뷰였어요. 많은 분들이 사우디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데 저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바로 한국 축구의 미래와 아시아 선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죠. 손흥민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아직 유럽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기록을 세우고 싶고 한국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돈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선수들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보게 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곳곳에 손흥민을 지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젊은 사우디 시민들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우리도 손흥민을 존경합니다. 돈보다 신념이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손흥민입니다. 같은 문구들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오일머니를 거부한 외국 선수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거든요.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받은 첫 번째 보고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사우디 설계자 손흥민 앞에서 무릎 꿇다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냈습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제 개인에 대한 분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사드 알마리드가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국제 언론들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문화와 존경의 상징이다. 오일머니 시대의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부하 직원들도 예전처럼 저를 따르지 않았어요. 특히 압둘라를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제 전략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스타는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한 자기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 믿어온 철학이 틀렸던 걸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오후 늦게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액자 틈에 끼워 넣었던 손흥민 관련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정한 챔피언은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진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어요. 그동안 제가 영입한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는 분명 위대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우디에 온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이니 리그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들도 했지만 핵심은 거액의 연봉이었죠.
반면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확고했던 거죠. 돈으로는 스타를 사지만 영웅은 못 산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손흥민 영입 실패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리야드는 차갑고 적막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제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브리핑을 받고 있었는데 전 세계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조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매일 축제 분위기였고 리야드는 실패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차드님, 로스앤젤레스 현지 상황 보고드립니다. 해외 정보팀의 하산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들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주요 경기장 주변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모여 있었고 그 열기가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현지 백인 팬들이 한국어 가사로 응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산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건 한국어가 미국 스포츠 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최초의 순간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서는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흑인 남성이 한국어로 손흥민 파이팅을 구호하고 있었어요. 히스패닉계 가족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잘 부를 수 있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 응원가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화분석팀의 야지드가 설명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한국 문화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한국 식당들의 매출이 평소보다 500% 증가했습니다. 경제분석팀의 파리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은 물론이고 한국 치킨까지 완전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자도 급증했어요. 교육 담당자인 라시드가 추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대학교들이 한국어 강좌를 긴급하게 추가 개설했는데 모든 수업이 대기자로 가득하다고 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문화적 파급 효과를 손흥민 한 사람이 단숨에 이뤄낸 거였거든요. 유럽 언론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우 가혹합니다. 미디어팀의 알리가 씁쓸하게 답했어요. 메이저리그 사건은 팬심을 얻었고 사우디는 돈만 남았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유럽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보니 정말 뼈아팠습니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대 로스앤젤레스의 진정성. 사우디가 놓친 것은 손흥민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 같은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분석들이 단순한 스포츠 기사를 넘어 사회학적, 문화학적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스포츠 사회학과 교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학술 분석팀의 무함마드가 보고했어요. 손흥민 현상은 단순한 축구 선수 이적이 아니라 현대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문화적 가치와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손흥민이 그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시대가 바뀐 걸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돈의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걸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야드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변화 말이에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우디 시민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우리도 손흥민처럼 신념을 지키자는 메시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사우디 젊은이들이 오일머니를 거부한 외국 선수를 지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인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 진정한 성공은 신념에서 나온다. 우리도 손흥민처럼 자신만의 길을 가자 같은 내용들이에요.
소셜미디어 분석가인 하킴이 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우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기성세대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영 방송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우 미묘한 상황입니다. 방송 분석팀의 오마르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몇몇 프로그램에서 손흥민은 돈보다 크다는 식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영 방송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벽에 걸린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의 사진들을 바라보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이 진정한 영웅일까? 아니면 그냥 돈에 이끌려온 용병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갔어요. 아빠, 손흥민 선수 정말 멋있지 않아? 제 막내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천억 원을 거절했잖아요. 돈보다 자신의 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들의 순수한 대답에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그런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큰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평소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완전히 다른 모순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도 많이 배우고 있단다. 제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흥민 관련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어요. 특히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여온 일관된 가치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축구가 좋아서요. 어린 시절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로서 유럽에서 성공해서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예요. 성인이 된 후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챔피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대학가에 손흥민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손흥민처럼 살자. 돈보다 신념이 더 소중하다. 진정한 성공은 마음에서 나온다.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단순히 손흥민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사회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받은 첫 번째 보고는 제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차드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비판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제 근처에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위와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오후에는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핵심 참모진들이 모여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차드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압둘라가 대표로 말했어요.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팬심, 존경, 문화적 가치 같은 것들이 때로는 돈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평생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손흥민의 사진이 걸린 광고판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 영입 실패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국왕 주재 긴급 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평생 이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왕궁에 향한 적이 없었어요.
리야드 시내를 지나면서 보인 젊은이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을 지지하는 작은 모임들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왕궁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주요 강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평소 제가 앉던 상석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습니다. 알마리드, 국왕께서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 손흥민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간 투자업계에서 쌓아온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국왕님,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역사상 그 어떤 선수에게도 제안한 적이 없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연봉 1천억 원을 비롯해 각종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1,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절당했다는 얘기군. 왕세자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신히 답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재무부 장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보고하시오. 국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 국왕님. 직접적 손실과 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쳐 약 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재무부 장관의 답변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5조 원이라고? 왕세자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으셨습니다. 중개권 수익 감소, 관광 수익 손실, 브랜드 가치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상실까지 모든 것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의 책임이 모두 제게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이미지 손상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를 돈만 많고 품격 없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들인가? 국왕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우디는 돈으로 선수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진정한 축구 정신을 모르는 나라. 오일머니의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 같은 표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젊은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왕세자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손흥민의 선택을 지지하며 돈보다 신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까지 제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알마리드, 국왕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국왕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돈으론 살 수 없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평생 철학이 공개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드 알마리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계속 말해보시오. 왕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돈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서의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국왕께서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욕망은 자극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 자부심이나 문화적 사명감 같은 것들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런 가치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평생 숨겨왔던 한계를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거였거든요. 다른 관료들의 의견은 어떤가? 국왕께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젊은 관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왕님, 저희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존경을 사는 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왕세자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는 분명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우디에 온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반면 손흥민은 돈을 거절하면서도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젊은 관료의 말이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은 선수가 아니라 존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주도했던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거든요. 알마리드 국왕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국왕님, 저는 제가 힘없이 시작했어요. 제 역할을 재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토라니,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할 수는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고 부하 직원들도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리야드 시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손흥민의 영향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젊은 사우디인들이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흥민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지.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실패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예상치 못한 대화가 또 오갔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뉴스? 아빠가 국왕님 앞에서 실수를 인정했다는 뉴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언론에 보도된 모양이었어요. 아빠, 창피하지 않아요? 막내 아들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후련하다고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평생 숨겨왔던 걸 드디어 인정했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정말 있더라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짜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홀로 집무실에서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특히 한국 팬들의 한국어 응원 장면에서 제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자부심, 사랑, 희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가치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손흥민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들을 꺼내봤어요. 액자 틈에 끼워뒀던 것 외에도 몰래 모아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돈으로는 스타를 사지만 존경은 못 산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어요. 정말 우리는 스타들을 사왔지만 진짜 영웅은 오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 말이에요. 국왕 주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야드 모스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정리한 후였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스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후회, 자괴감, 그리고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평생 돈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아니라 존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모스크를 나서는 길에 젊은 사우디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을 존경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의 목소리들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실패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젊은 후배 직원인 압둘라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신뢰했던 참모였고 앞으로 제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기도 했어요. 압둘라, 자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네.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압둘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나는 곧 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야.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압둘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차드님, 그게 무슨...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는 없네. 제가 책상 서랍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돈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야. 진정한 목표는 따로 있어. 팬심, 존경,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본질이네. 압둘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의 힘을 믿어온 사드 알마리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손흥민을 통해서 배웠어.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돈으로는 스타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묘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짜 권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드님,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도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를 존경하고 있어. 제가 부끄럽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압둘라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신념과 일관성, 그리고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가 손흥민의 진정한 팬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영입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로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사실 말이야. 제가 더욱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손흥민 경기 영상을 자주 보고 있어.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을 배우려고 말이야. 압둘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팬들을 대하는 그의 진정성이 인상 깊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팬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 제가 컴퓨터를 켜서 손흥민의 최근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어디에 있든 자신의 철학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압둘라, 나는 결정했어. 제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셨는지요?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손흥민의 홈 경기를 직접 보러 갈 거야. 압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보러 가신다고요? 응. 평생 처음으로 진짜 팬의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영입을 위한 스카우팅이 아니라 순수하게 응원하러 가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순수한 감정이었어요. 벌써 항공표도 예약했어. VIP석이 아니라 일반석으로 말이야. 다른 팬들과 함께 똑같은 자리에서 응원하고 싶거든. 압둘라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VIP 대우만 받아온 사드 알마리드가 일반석에 앉겠다고 하다니요. 한국어 응원가도 배우고 있어. 제가 부끄럽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대한민국과 손흥민 파이팅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리야드 스포츠 투자국 사드 알마리드의 30년 커리어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은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아쉬워했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어요. 사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압둘라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앞으로는 자네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라네.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게나.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하라고. 퇴근길에 저는 리야드 시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변화들이 신기했어요. 젊은이들이 손흥민을 지지하는 소규모 모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서점 앞에서는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처럼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POP 광고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 영입은 실패했지만 손흥민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은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과 다른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빠,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큰아들이 의외로 지지해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진짜 아빠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짜 권위를 내려놓고 나니 가족들과도 더 진솔한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손흥민 팬이 된 것도 재밌어요. 막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팬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야.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기 정말 보러 가실 거예요? 아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평생 처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에서 경기하는지도 직접 느껴보고 싶고, 그날 밤 저는 로스앤젤레스 FC의 다음 홈 경기 일정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2주 후에 있을 예정이었고, 이미 항공표와 숙소도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특별히 일반석 중에서도 한국 팬들이 많이 앉는 구역으로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어 응원가 연습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를 배우고 있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라도, 꿈속에라도, 널 따라가, 이 가사를 연습하면서 저는 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특히 그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스타와 그냥 유명한 사람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스타는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영입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어요. 대신 로스앤젤레스 여행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직관하는 것만 생각해도 설렜어요. 드디어 진짜 팬의 마음으로 축구를 볼 수 있겠구나.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국어 응원 구호를 연습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대한민국. 아직 발음이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팬 못지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손흥민, 곧 만나게 될 거야. 이번에는 영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러 가는 거다. 돈으로는 너를 데려올 수 없었지만 팬으로서 너를 사랑할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오일머니의 벽을 넘어서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2주 후, 저는 정말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길 예정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순수한 팬의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저에게 이번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알마리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믿으며 살아오던 분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심지어 그분의 팬이 되어서 직접 응원하러 가겠다고 하시는 모습. 정말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중한 건 따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도 참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히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력과 가치관이었거든요.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세계를 흔들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드 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저도 괜히 뭉클해지네요. 한때는 영입 대상이었던 선수를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하는 팬이 되었다니. 이보다 아름다운 결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사드 씨처럼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